세계 각국의 화폐들. 수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숫자 0은 화폐의 단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0이 있고 없음에 따라 10,0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100원이 될 수 있는데요. 화폐에서 0은 숫자의 자리값을 지정해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리값을 표현하는 0의 발견으로 우리는 1과 10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숫자 0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숫자 0의 고향은 인도입니다. 처음 0은 숫자 0으로서 사용되기보다는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했죠. 사실 1부터 9까지 인도 아라비아 숫자만 있으면 수를 세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동양에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죠. 인도에서 0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공백, 부재를 뜻하는 슈냐라는 종교적 이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빈 자릿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띄어쓰기를 사용했는데요.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차가 애매해서 정확하게 어떤 숫자를 표현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집트 숫자에는 10이란 숫자와 100이란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처럼 숫자 사이에 공간을 벌려 자릿수를 표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999만 9,999를 표현하려면 수많은 문자가 필요했죠. 인도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아리아바타는 22와 202, 2002 등을 구분하기 위해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점을 사용했습니다. 띄어쓰기 대신 점을 사용하면서 숫자를 구분하기 쉬워졌고 읽는 것도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집트 숫자보다 표기까지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 대신 0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그 기록은 9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의 한 사원 벽화에는 0이란 기호가 남아있는데요. 보이시죠? 270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요. 뒤늦게 발견된 0은 대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카리스미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0세기경 수학자들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된 인도 아라비아 숫자들. 하지만 0은 유럽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용 수학이 발달된 유럽에서는 0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그 후 1202년 피보나치가 삼반서를 발표하면서 0은 유럽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인도와 아라비아 수학에 대한 유럽 최초의 연구서인 삼반서에는 0의 존재가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에서 수를 쓰고 계산할 때 편리한 숫자로 인정받은 0. 0은 빈자리를 나타낼 때도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도 시작점을 나타내는 숫자로 그리고 0은 양수와 음수의 방향을 가르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성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요?
얼른 공부 좀 네. 핸드폰 좀 그만 봐.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요, 맞아. 근데 쌤은 어떤 게 제 청소년 시기 때 제일 듣기 싫었냐면요. 바로 어머니가 이런 말 할 때예요. 엄마 친구 딸 한나는 이번 시험에서 평균 90점이 넘었는데, 우리 아들도 공부 좀 해야겠지? 네,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비교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비교당하면서 느꼈던 그 스트레스를 비교를 하면서 풀어볼 거예요. 와, 정말 재밌겠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일단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겠죠. 그쵸? 제가 쌤이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드릴게요. 옆반에 지은이는 온라인 클래스를 그렇게 잘 듣던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오늘의 수업 학습 내용은 정수와 유리수의 대수 관계입니다. 대소 관계. 크고 작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수끼리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 비교할 때 쓰는 기호 있죠. 네, 부등호.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부등호를 사용하고요. 새로운 부등호도 배울 예정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길이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 어떤 도구 쓰세요? 네, 자를 사용하죠. 수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 중 하나인 절대값이란 친구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값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한번 우리가 직접 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절대값이란 이거 적어주세요. 절대값이란 뭐냐면요.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요.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0과 수의 거리입니다. 0과 수의 거리. 즉 0이랑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값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쌤이 아래쪽에 두 개의 수를 가져왔거든요. 플러스 3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자, 이거 한번 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플러스 3의 절대값이 있어요. 플러스 3은 여러분들 여기 있거든요. 여기. 절대값의 뜻은 0과 수의 거리예요. 그 0과 플러스 3의 거리 몇 칸 떨어져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떨어져 있죠. 즉, 세 칸 떨어지니까 거리는 3이에요. 즉, 플러스 3의 절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똑같이 해볼까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거든요. 몇 칸 떨어져 있죠? 0에서 봐야 돼요. 0이 기준이니까 한 칸, 두 칸.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뭐다? 네,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거리니까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값이라는 거를 계속 적다 보면요. 이거 적는 게 너무 귀찮아. 한글어 적는 게.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절대값의 기호는요. 먼저 길다란 짝대기를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주세요. 쌤은 하나도 안 반듯하네요. 다시 그릴게요. 좋아요. 좀 반듯하죠, 이제? 자, 여기에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적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절대값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의 절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절대값 기호 사용하고 플러스 3이었죠. 플러스 3을 여기 사이에 적어줍니다. 그 요게 몇이 나왔다? 3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3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도 절대값 기호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마이너스 2를 적어주고 결과는 2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쌤이 약간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절대값은 0과 수의 거리였죠. 근데 앞으로 0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0에 좀 특별한 이름을 붙일 거예요. 0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원점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점.
기준이 되는 점이라서 원점이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점. 그러니까 앞으로 원점이라고 적으면요, 여러분들 0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쌤이 기호로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적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글로 적은 거죠. 근데 우리는 수학은 여러분들 기호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앞으로 기호로.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똑같은 거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두세요. 자, 지금 절대값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거리예요. 거리. 여러분들, 쌤이 한번 문제를 내줄게요. 우리 홍성과 111km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 그리고 홍성과 47km 떨어진 곳은 충남 천안이에요. 천안. 그리고 홍성과 30km 떨어진 곳은 보령이에요. 보령. 여러분들, 홍성과 마이너스 30km 떨어진 곳은 어디일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죠? 네, 뭐 말문이 막히죠. 여러분들 그동안 살면서 실생활하면서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거 거리를 표현하는 곳에서 마이너스 100m, 마이너스 300m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리 뭐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하지 마이너스 100m 달리기 하지는 않죠. 거리는 여러분들 음수가 없습니다. 거리는 무조건 양수 또는 0. 거리가 0인 거죠. 0은 있죠. 그러니까 양수 또는 0만 있어요. 음수는 여러분들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값은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은 0과 수의 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절대로 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0.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수가 0을 썼어요. 그럼 0이 수직선에서 0과 0의 거리가 되겠죠. 0과 0의 거리, 0과 0의 거리. 떨어져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절대값은 0은 거리가 0입니다. 이거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건 뭐다? 절대값은 항상 양수 또는 0이 나오고 음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 쌤이 여러분들 실제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떻게 외우냐면요. 선생님, 절대값 기호를 쓰니까 부호가 없어지네요. 양수가 나오니까 부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절대값 씌우면 부호를 없앤다. 부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그렇게 외우면은 중학교 1학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학년으로 나가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양수가 나온다 또는 0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41페이지 문제 1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 수의 절대값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그 값을 구하시오. 절대값을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나타내서 표현하고 그 값을 구해봅시다. 1번 플러스 4죠. 일단 기호로 표현할게요. 절대값 기호 적고 그 다음 안에 숫자를 적습니다. 그럼 여기 결과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 그래서 4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6이죠. 역시 똑같이 기호를 적어서 표현하고 결과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6이 나오겠네요. 3번 플러스 7분의 9 기호를 사용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리고 결과는 그냥 7분의 9가 나오겠죠. 4번 마이너스 1.4 똑같은 방법으로 절대값 기호 적고 숫자 적고 결과는 그냥 양수 1.4가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절대값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저희들 스트레스는 언제부터 풀 수 있나요? 바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와 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쌤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일단 수직선으로 이용할 거예요. 우리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직선 복습 잘하라고 했죠? 수직선에 절대 규칙을 활용해 가지고 수와 수끼리 비교하는 약간 세부적인 규칙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 수직선의 절대 규칙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조금 알고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 양수 부분만 볼게요. 0, 1, 2, 3, 4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1, 2, 3, 4 오른쪽으로 가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어때요? 점점 커지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죠. 자, 이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배웠던 수직선에서 항상 성립했어요. 근데 우리가 수직선이 바뀌었죠. 지금 음수 부분이 생겼죠. 이 음수 부분도 이런 절대 규칙이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네, 통한다는 거죠. 수직선의 절대 규칙 뭐냐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진다.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작아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수직선만 보고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쌤이 2점 찍을게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오른쪽에 있죠? 네, 플러스 3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반대로 마이너스 2는 플러스 3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세부규칙, 절대규칙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진다.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작아진다. 자, 그럼 이 절대규칙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수직선을 반반 나눌 건데요. 수직선에서 요 부분 있죠. 요 0부터 0을 빼고 요 부분은 양수 부분이에요. 쌤이 여기 좀 색칠 좀 할게요, 여기. 여기 양수 부분이 양수. 반대로 0부터 왼쪽에 있는 부분은요. 요 부분이요. 음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0은 뭐다? 0은 네, 원점, 기준이죠. 기준.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원점. 기준이 됩니다. 기준.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쌤이 문제를 내볼게요. 양수 있죠. 양수는 모두 0보다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양수는 0보다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숫자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세부규칙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수는 0보다 큽니다. 일단 0보다 큽니다. 양수면 0보다 커요. 자, 그럼 이번엔 0과 음수를 볼게요. 여러분들 음수는 0보다 왼쪽에 있죠. 왼쪽으로 갈수록 수는 작아진다라고 했죠. 즉 음수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모든 음수는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보다 음수는 작습니다. 0보다 음수는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수랑 음수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느낄 거예요. 양수는 음수의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죠. 즉 모든 양수는 모든 음수보다 큽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양수는 모든 음수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배운 세부 규칙으로 한번 쌤이 문제를 3개 냈어요. 이 3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3과 0이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볼 거예요. 자, 플러스 3, 0 뭐가 더 클까요? 자, 플러스 3은 양수죠. 0은 0이죠. 양수는 0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네, 3이 더 큽니다. 크다 방향 이렇게 적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네, 이 방향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5 네,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음의 유리수 마이너스 2.5랑 0이에요. 자, 이거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2.5는 음수죠. 음수는 0보다 무조건 작다라고 했죠. 음수는 무조건 0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네,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러스 4분의 7 마이너스 1.5예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양수는 음수보다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7은 양수, 마이너스 1.5는 음수니까 네, 양수가 큽니다.
4분의 7 플러스 4분의 7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 규칙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끼리 대소관계를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부 규칙을 볼 건데요. 두 번째 세부 규칙은 양수끼리의 숫자 비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양수끼리 숫자 비교는 여러분들 이미 할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오늘 배운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해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양수 부분을 볼게요. 수직선에서. 양수 부분에서 절대값이 크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0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양수는 0과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0과 더 많이 떨어지니까 절대값이 커지겠죠. 근데 다시 말할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죠. 즉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숫자는 커집니다. 자, 여기 메모할게요.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그럼 역시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이건 쌤이 지금 적을게요. 좀 극단적인 예로 할게요. 극단적인 예. 플러스 1이 있고요. 플러스 50이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하죠. 네, 50이 1보다 큰 건 누구나 다 이해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직선으로 보면요. 플러스 1은 여기에 있죠. 플러스 50은 어디 있겠어요? 한 요 정도 있겠죠. 계속 끝도 없이, 그쵸? 요 정도 있겠죠. 더 오른쪽에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50이 더 큽니다. 자,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커진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세부 규칙.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처음 배우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음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요.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음수는 여러분들 0보다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단 말은 수가 작다란 뜻이에요. 즉 0과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쌤손 보세요. 쌤손 보세요. 0에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점점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숫자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는 작아집니다. 작다. 그럼 여러분들 좀 극단적인 예로 또 쌤이 한번 예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00인데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00. 이런 문제 풀 때, 와, 마이너스 100! 숫자 짱 크다! 마이너스 100이 크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와, 마이너스 100 숫자 짱 안 크다.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100이 절대로 크네. 안 되고요. 수직선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직선상으로. 마이너스 3은 0에서 왼쪽으로 3칸 갔어요. 근데 마이너스 100은 왼쪽으로 쫙 간 거예요. 쫙 갔단 말은 어때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잖아요. 절대 규칙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0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쌤이 본 수업할 때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한테는 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온도로 기억하면 조금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영하 3도, 영하 100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추워요? 영하 100도가 춥죠. 추우면 작다. 그래서 영하 마이너스 100이 작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헷갈리면 온도로 생각하고요. 쌤은 일단 수직선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를 원칙으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42페이지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 네모 안에 부등호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플러스 3과 플러스 5. 와, 이거 완전 초등학교 때 문제네요. 네, 3과 5 누가 더 커요? 네,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크죠. 5가 더 큽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2와 0이죠. 마이너스 2는 음수, 0은 0이죠. 0은 음수보다 항상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3번,
마이너스 2.5,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2.5는 음수, 4분의 1은 양수죠. 음수랑 양수는 무조건 누가 더 크다? 양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히겠네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6이죠. 자, 이게 어려워요. 음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음수끼리 비교를 할 때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숫자는 작아지죠. 절대값을 보면요. 마이너스 4분의 3의 절대값은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6의 절대값은 5분의 6이에요. 그럼 4분의 3과 5분의 6 중에서는 누가 더 크냐? 네, 5분의 6은 1보다 큰데 4분의 3은 1보다 작죠. 5분의 6이 더 큽니다. 그럼 5분의 6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럼 반대로 음수로 하면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숫자는 작아지니까 네, 마이너스 4분의 3이 더 큽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음수랑 음수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 자, 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배웠죠. 근데 여러분 비교하는 방법만 알면 안 되고요. 이제 비교하고 나서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죠. 누가 누구보다 크대요. 누가 누구보다 작대요. 아니면 같대요. 이거를 우리가 적어야 돼요. 그렇죠? 적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부등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부등호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할 줄 아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새로운 것도 등장을 해요. 새로운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쌤이 5가지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A는 플러스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3, 네, 양수죠. 플러스 3보다 크다. 우리가 크다를 초과라고도 하기도 하죠. A는 플러스 3 초과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으로, 수직선이 아니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부등호를 사용해서 일단 A를 적어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3도 적어야겠죠. 근데 A가 플러스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네, 부등호를 이렇게 사용했죠. 자, 요거 어렵지 않죠? 두 번째,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작다는 미만이라고도 표현하죠. B는 마이너스 2 미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등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똑같이 하면 돼요. 일단 B 적고요. 마이너스 2 적어요. 근데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네, 이렇게 돼야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뭐 음수 있다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세 번째, C는 마이너스 4분의 7과 같다야. 같다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기호는 등호죠, 등호. 그래서 C를 적고요. 마이너스 4분의 7을 적고 등호를 사용해서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부등호 또는 등호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친구예요. 바로 얘네들인데요. 네 번째 문장 볼게요. A는 플러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크거나 같다를 우리는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A는 플러스 2분의 3보다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이상, 크거나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떤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냐? 자, 여러분들 일단은 쌤이 적을게요. A는 플러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지금 쌤이 적는 거는 금방 지울 거예요. 금방 지울 거니까 일단 적지 마세요.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 좀 거추장소니까. 자, 일단 클 수도 있죠. 그래도 이렇게 적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같을 수도 있대요. 그럼 A는 플러스 2분의 3이랑 같다. 근데 이거 두 개 다 적기는 너무 귀찮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요. 이 두 개의 부등호를 합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유행했던 영상 있죠? 애플펜, 파인애플 펜, 이런 것처럼요. 이 두 개의 부등호를 합치면 어떤 모습이 되냐? 자, 바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크거나 같다. 크다 부등호는 그대로 적고요. 같다. 등호가 짝대기가 두 개인데 하나를 빼가지고 합쳐버렸어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부등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하면은 아래 것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B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우리는 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일단 B랑 마이너스 1.1을 적을게요. B 마이너스 1.1을 적고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두 개의 부등호를 딱 합쳐서 어떻게 표현한다? 네,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상, 이하를 표현하는 부등호 기호였습니다. 13페이지 문제 3번에 함께 해봅시다.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배운 방법 그대로 해볼게요.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있고요.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근데 A가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와, 쉽다, 그쵸? 2번 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B가 있고 6이 있네요. B가 있고 6이 있네요. 그럼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와, 쉽다. 3번 X는 마이너스 1 이상 7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X랑 마이너스 1을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죠. 반면 7보다는 작으니까 7보단 작아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4번 Y는 마이너스 4초가 3분의 1 이하이다. 역시 Y랑 마이너스 4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Y는 마이너스 4보다 초가 크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3분의 1보다는 어때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오늘 수업 복습을 다시 하면 수끼리 비교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수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배웠던 도구는 절대값이었고요. 방법은 수직선이었습니다. 수직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규칙을 배웠죠.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은 부등호 사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 뭐 공부하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공부할 겁니다. 우리 너무 무시하시네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줄 알죠? 양수랑 영만요. 음수는 할 줄 모르잖아요. 음수가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오세요. 겁주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 공부 열심히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과제 이야기하지. 과제는 여러분들 44페이지예요. 44페이지 그냥 스스로 확인하기 전부 다 푸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많이 보여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